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많이 올까요? 중국 그 관광객들이?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와서 그 금융계통 같은 경우는 월급이 반 정도로 줄긴 했지만 저축을 통해서 충분히 여행할 수가 있고요. 또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묻지마식 해외 쇼핑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색 쇼핑이라고 해서 홍색 여행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공산당의 전적지를 좀 찾아서 여행하는 걸 권유를 했고, 이 때문에 여기에 다녀온 사람은 인사상 혜택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여행 수요가 늘으면서 항공 수요가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호텔뿐만 아니라 그 관광지의 그 외식 비용 여기에다가 항공비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항공 비용이 커. 예, 그런 상태에서 뭐 사치 금지령을 통해서 서민들이 그 불만이 커지자 시진핑에게 화살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해제를 시켰는데요. 올해 들어서 세 차례 해제를 하면서 138개국과 지역에 대한 여행이 허가됐습니다. 중국이 현재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82개국의 인점을 비교해 보면은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해제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올 만한 여력은 여전히 충분히 있다.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6년 전만큼 오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벌써 중국 같은 경우는 트립닷컴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여행 상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네. 호텔뿐만 아니라 그 항공료를 묶은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최대 한 300만 명 정도까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9월 달부터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 100만 명 정도가 중국인 요구가 오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는 0.08%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30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은 GDP는 0.2% 올라가게 되고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뿐만 아니라 호텔 그리고 유명 관광지, 항공업계도 특수를 만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1%대 뭐 이렇게 예측이 나오는데 0.2% 포인트가 0.2% 포인트가 오른다면 엄청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성장 동력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또 수출 산업도 어려웠고 여기에다가 여행 수지 같은 경우는 50억 달러 정도 항상 그 적자로 봐왔다는 점에서 요코가 방문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좀 그 요코가 오더라도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45엔까지 엔저가 좀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위엔화라 비교했을 경우에 2019년과 비교해서 20% 이상 절하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진 일본 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으로 가는 그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들려서 가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사드 이전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좀 적지 않은 특수를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은 중국에도 요즘도 자주 가십니까? 네, 요즘은 자주 못 가는 편이고요. 워낙에 그 검역 조치가 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도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제주, 부산을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체험형 관광이 굉장한 인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해안선이나 아니면 그 전국 각지에 있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더 특수도 워낙 좋아하고요. 또 그 중국 안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 한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류 음식을 맛보기 위한 이런 체험 관광들도 상당히 좀 발달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그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이 기존에 풀었던 나라에 비해서 이번에 한미일을 같이 푼 것은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무척
관심을 갖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므로써 중국도 이 삼국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외교 방향을 조금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강경했던 외교부의 발언들이 최근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다 보니까 이 아시안 게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의 좀 사람들도 좀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도 있던데요. 중국은 정책을 정해놓으면 바로 바꾸지를 못해요. 이번에 이런 걸 보내놨다는 것은 예, 그만큼 중국인들이 외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었지만 예. 중국 국내 경제를 생각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역으로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6호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중국인 관광객 전체 방한 관광객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우호도가 무척 높았는데 예. 정책적으로 양국이 대립하면서 국민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 동남아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동남아에서 최근에 관광 관련 사고가 많이 나고 예. 중국인들의 민심은 한국과 일본에 오고 싶은 게 많아서 못 오게 하는 동안 연변을 한국 대체 지역으로 활용해서 예. 30만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은 무척 높다고 보이니까 예. 이제 바로 시작되는 국경절 10월 예. 초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나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 풀긴 했는데 과연 많이 들어올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 내에서도 어떤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 그 애국 소비라고 해야 될까? 중국 내에 좀 소비를 늘리자 이런 좀 추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계속 진행했는데 예. 국내를 다녀봐도 외국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요. 예.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처음에는 단체 관광으로 와서 대규모 쇼핑을 한다면은 그다음에 FIT 개별 관광을 통해서 체험 관광으로 적은 쇼핑에 목적을 가진 여행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더 많이 발전해 갈 가능성이 많고 중국 인구가 다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예. 매년 조금씩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볼 때 단체 관광이라는 기본 패키지 관광도 예.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체 관광의 구매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또 관측들도 있긴 한데 그렇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코스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개인 관광은 이제 자유여행 비슷하게 오니까 좀 다르지만 구매력은 중국이 아직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재개한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중 사이에는 2017년 사드 보복 조치의 잔재가 6년여 만에 치워진 셈인데 예전처럼 중국 여행객들이 몰려올진 지켜봐야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금지령은 사실상 6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단체 관광 빗장을 2차례 풀었지만 우리나라는 배제됐습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미국, 일본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국행 비자 발급 때 지문 채취 절차 역시 연말까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 뒤에도 더딘 경기 회복과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10월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서 단체 관광이 재개된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에 30%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6년 사이 여행 문화도 달라져 올해 1분기 중국인 해외 여행객 가운데 단체 관광 비율은 1.6%에 불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전에 사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 사드 보복의 잔재는 비로소 치워졌다곤 하지만 양국 사이 앙금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 신냉전 구도와 싱하이밍 대사의 설화 등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막힌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하면서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 유커들이 찾는 명동거리의 상인들과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면세점입니다. 평일이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종업원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면세점 곳곳에 붙은 중국어 안내문이 보여주듯 이곳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都有吧，什么都想买，觉得韩国的烤肉很好吃，而且我喜欢韩国小姐姐的穿搭，我喜欢看她们的穿搭，会经常来，我比较喜欢韩国。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뒤 명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은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동 거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유커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인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인 담당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이게 밀착으로 같이 판매하시거든요.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계도 한껏 들떴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를 발령을 내서 앞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제 모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행업계도 전용 상담센터부터 특별 관광 상품까지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자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대로 유인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길게는 열흘간의 대목이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커들의 단체 방한이 위축됐던 국내 경기 반전을 이끌 한 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